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오지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의 김진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허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의 김병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의당의 이혜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후보자 간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 맺은 말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규칙과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 비례대표 토론회 기조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지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첫 길,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평화가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천금같이 찾아온 평화의 기회,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이 땅에 저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녹여내고 우리 모두 평화를 맞이합시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아 후보의 기조연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경기도 비례대표 후보 김진아입니다. 2018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가장 큰 사회적인 소망 세 가지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정치 안정 및 부정부패 척결이었으며 개인적인 소망 세 가지는 소득 증대와 건강 증진,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취직과 창업, 50대와 60대는 노후 대책도 3위 안에 있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문제는 결국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도 결국 정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거대 양당제 정치, 극단의 이념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살피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허원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한 허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 성장 엔진은 꺼져버렸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기업 경영 실사지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그야말로 고용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1분기 실업률이 4.3%로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서 2000년 이후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도 무려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들 가운데 형편이 나아진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킬 정당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힘을 모아주시고 표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병운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 해결 4번 타자 민주평화당 청년 후보 김병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관록의 박지원, 개혁의 천정배, 통일 전문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민생 경제 해결에 앞장서는 개혁정당입니다.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의 시대가치 구현 정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DJ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며 재벌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정당을 개혁하여 정의로운 사회와 민생경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당은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룩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민생경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평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혜원 후보의 시간입니다. 기조연설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혜원입니다. 얼마 전 국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합심해서 최영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애써 올린 최저임금은 깎아내려버렸죠.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비리 의원의 범죄는 감싸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렇게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방 권력을 20년 이상 독점해 왔습니다. 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저희 정의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초 정도씩 약간 짧게 해주셔서 앞으로 시간 잘 지켜주시는 믿음을 일단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간인데요. 우선 한 후보자가 2분 동안 정책 발표를 한 뒤에 후보자 간 1대1 자유 토론을 합니다. 후보자당 각각 1분 30초의 발언 시간을 쓰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질문 답변을 이어가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진아 후보의 정책 발표인데요. 일단 정당의 정책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지 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여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는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이 단기적이거나 금전 보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연 근로시간 제도들은 단위 기간이 짧고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나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근로자별로 근로시간 계좌제를 개설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일방적인 육아휴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주체가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도 학생 건강검진 표본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초중고생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에는 무려 21%가 비만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아 청소년기 비만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아침 간편식의 제공으로 미래의 국민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의 1대1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김진아 후보의 정당 정책 발표에 따른 허원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허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약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성남시장 제의 시 성남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값을 일률 29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이 2016년 9,005명에게 25억 원, 2017년 8,259명에게 2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불투명하고 교복과 거품은 유지된 채 결과적으로 교복회사 이윤 창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착한 교복 정책으로 경기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섬유협회와 저비용 고기능 니트 소재 개발과 교복 패션쇼 및 다양한 행사 지원을 하여 학교가 입찰을 통해 해당 소재를 활용하여 교복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제작업체는 반드시 경기도 내 섬유 공장에서 만든 니트 소재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11개 학교가 변경 완료하였고 20개 학교가 상담 진행 중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 섬유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소재 개발, 패션쇼 개최 등 도비가 약 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평균 교복값 35만 원이 착한 교복 시행 후 24만 원으로 낮아져 교복값 거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경기도 내 섬유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일거양득의 덕을 받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무상교복 실시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무상교복 실시 같은 경우는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 중에서 좋은 제도들은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섬유 공장에서 만든 교복을 제공한다거나 섬유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사실상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당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런 부분은 차용해서 같이 이끌어 나갈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무상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운영됐던 좋은 제도들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봐야 하는 그런 대상들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 경기도의 세금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이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남아있는 그런 예산들로 무상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자 간의 1대1 상호 토론이었는데요. 허원 후보는 질문 시간이 4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소멸이 됐고 김진아 후보 12초가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훈 후보와 김진아 후보 간의 1대1 토론입니다. 김병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김진아 후보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책이 아주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저는 바른미래당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부 동반 육아 휴직에 대해서 부부 동반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제도상으로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두 부모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부모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에게는 부모가 같이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양육이 편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도에서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 지금 경기도 내에는 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에서 저희 경기도에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대안이 없는데 그냥 정책과 공약을 그냥 내세운 것인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아이가 9살입니다. 근데 집에서 밥 먹여갖고 학교 보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애들이 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교에서 아침 식사까지 제공을 시키려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고통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내신 것인지. 일단 그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더 좋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을 추진하게 됐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후보 이따 형편이 되면 네. 미진한 답변은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훈 후보 질의 시간이 12초가 남았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정책 공약을 낼 때 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정책 공약을 좀 냈으면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혜원 후보와 김진아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이혜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동의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은 전 안산시청 노사 전문위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아공단은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파견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2016년에 저희들이 이제 안산 지역 노동자들 임금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10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좀 높았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법이가 확대가 되면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참 저도 이제 가슴이 아픈데 뭐 하셔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급하게 이뤄진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최초부터.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되었을 때 10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안산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었지만요. 그 사업장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60, 70%가 되고요.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 범위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실상은 복리후생비 측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리후생비 측면이고요. 사실상 상여금은 조금 더 규모가 있고 그리고 연 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고 있었지만 월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은 이미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세 사업장에서 상여금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복리후생비의 포함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인상이 되면서 영세 사업장들은 규정도 많이 바꿨고요. 임금 체계도 많이 바꿨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범위 확대를 이 범위 확대 하나로 보기보다는 사실상은 지금 우리 임금 체계 김진아 후보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자들끼리 1분 30초씩 질의와 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을 했던 이혜원 후보는 41초가 남았습니다. 네. 마저 혹시 시간 쓰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 최저임금 이제 반월 시화공단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복리후생비이든 식비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거나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근로시간 계좌제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거는 초과 근로시간을 수당을 주지 않고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 30초에 일문일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쪼개주시고 답변을 쪼개서 해주시면 충분히 궁금한 것을 묻고 그에 다른 답을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지혜 후보와 김진아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인데요. 오지혜 후보 시작해 주시죠.
근로시간 계좌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약으로 근로시간 계좌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구조라던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에 계시는데 외국계 기업에 있다 보면 이제 외국 미국이라던가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던가 어쩔 수 없는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는 이제 저녁 시간에 회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회의 시간을 계좌제처럼 축적해 놨다가 이제 저희가 만약에 빨리 퇴근을 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시간을 끌어서 이제 조기 퇴근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미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등에 대한 시간으로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중소기업도 어쨌든 기업이니까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업무 대응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갑작스러운 업무 대응에 대한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요. 사실 이게 그런 불가피한 문제 같은 경우에 그 회의라던가 이런 거는 딱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데 사실 나 좀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하고 야근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 시간을 적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 혹시 이러한 확실한 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계좌제를 저희가 도입을 고민하게 된 것은요. 사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뭐 2주나 3개월 단위로 해서 근무표나 시간, 근무하는 날짜까지가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사실 거래처의 일정에 맞추고 그리고 불량이 나게 되면 그 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부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법에 맞춰서 일을 시키겠다라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면서는 계속 그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줘야 할 의무가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로시간 계좌제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휴가로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제도이고 이미 우리가 1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이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장 근로를 없애는 대신에 지금 교대제를 검토하고 있고 물론 임금이 인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있지만 사실상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의 취지에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진남 후보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첫 1대1 자유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호 정책 검증 토론 두 번째 순서는 허원 후보입니다. 허원 후보 정당의 정책 발표를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희 경기도의 정책 공약은 지난 4년간 도정 활동을 해오면서 도민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혁신 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를 70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자리 걱정 노, 기본노동권 보장과 경기도 강소기업 3,100%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주거, 교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주거복지 강화와 수도권 30분 통근 통화권,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어머니 복지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제2의 인생 찾기 지원과 어르신 친화형 카네이션 마을을 확대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경제자립 기반 강화와 주민 중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을 완료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장기 과제로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로 광역 서울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 도시로 통합 및 동북아 경제 수도로 도약, 여롭고 편리한 하나의 생활권 조성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정부 수준의 관역도 형성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남경필 지사 후보와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당입니다.
할 수 있는 약속만 도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더 큰 경기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원 후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김병훈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하겠습니다. 김병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더니 그래서 판교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15개 조성하겠다. 질 좋은 일자리를 30만 개 창출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서 판교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15개 창출하겠다라는 말이 뭐 어디에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뭐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판교 지로시티에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 15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광명, 의왕, 과천 이런 쪽 그리고 양주 이런 쭉 해서 15개 지역에 저희가 판교 테크노밸리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정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여서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은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촛불 혁명에 대한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의 입장을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부분에 봤을 때는 이거는 국회의원들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 간에 감싸주고 엎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이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자당에서 했던 행위인데 그러면 자당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우리 자당도 아니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다라고 그거 말씀하셨지 보는데 이제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 한국당과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제 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 당만 한 게 아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양당에서 이제 그리고 나는 불에서 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제가 알기로 민주평화당도 같이 찬성을 같이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희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인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서 안 된다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돌을 던져서라도 말했어야 된다. 김병훈 후보님 지난 시간 1분 30초를 다 쓰셨습니다. 허원 후보께서는 20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정책 토론의 부분에서 지금 국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좀 깝깝했었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솔직히 이 남경필 지사가 연정으로 인해서 같이 잘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 정강에 관련된 후보의 정책의 발언,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후보와 허원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이혜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0대 공약 중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아이 좋은 나라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아이 키우기 예. 현재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10.8%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거죠. 정의당은 그 이용률을 40%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공약을 내셨는지 좀 듣고 싶어서 간단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따봉 어린이집, 공동 직장 어린이집 등 경기도형 공보육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이 안전하게 크기 위해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이 국립
그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 어린이집을 경기도에서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옆에 후보님께서 이제 방탄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그분과 관련해서는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신대로 한국당에서 앞으로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기도의회로 들어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했었으면 좋겠고 이제 원래는 한국노총 그 경기지역본부장님을 하셨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노총 입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사실 알고 계시는지 이 한국노총 입장과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훈 후보님 1분 30초 시간 다 쓰셨습니다. 허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그 얘기는 많이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최저임금이 당연히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오르는 게 맞고요. 그 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그 감당을 하느냐가 제일 문제이겠죠. 근데 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일자리 안정 기금을 지금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일방적으로 길어지다 보면은 최저임금의 그 인상 폭이 커짐으로써 이제 그 편법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최저임금에서 올려놓고 지금 다시 자기네가 삭감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이 계속 앞으로도 그 15%씩 만 원을 2020년 만 원대까지 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게 올린다 하면은 결국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편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에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지혜 후보와 허원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오지혜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성 차별 없이 여성의 경쟁력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셔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주실지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가당 양립, 엄마 아빠 출산 휴가, 육아휴직 보장, 그 아빠 출산 휴가를 한 달 유급화 및 유아 유수 동참 기업의 세대 혜택을 부여를 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부 합산 2년 사용 후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를 하고 난임 휴직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첫 아이를 가질 때 난임 시술 지원 필수 제한을 폐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자 보건 지소 설치 및 운영 시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모자 보건 지소에 출산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출산 과정, 출산 이후 심리 상담 및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른둥이 미숙아 가정 지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30일을 추가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후조리 비용, 수습공제, 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성 산후조리원 놀이터 확대, 장난감, 도서관 전국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 후보님 10여 초가 남았는데 답변 충분히 하신 거죠? 예, 그 추가로 저희가 그 한부모 마음껏 양육을 신속한 원활한 양육비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1세 미만 모든 미혼 부모와 그 자녀 경우 자산소득 부양 의무와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네, 최대 고맙습니다. 1년까지 허원 후보님 제공하겠습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아 후보와 허원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네, 김진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광역 서울도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격차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서울도라고 하면 서울까지 포함해서
발전을 시키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중심은 경기도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역 서울도를 주장하시는 부분과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광범위한 행정적인 어떤 범위를 어떻게 통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광역 서울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광역 서울도를 출범을 해서 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서울 광역 서울도와 같은 사례는 이미 일본, 도쿄, 그리고 오사카, 영국의 런던, 맨체스터, 프랑스의 파리 등 선진국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정책을 기획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교통 문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등 광역 행정에 필요한 부분만 갖게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위임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기도가 우선 중심이 돼가지고 인천, 서울과 생활안정권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광역 서울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자체의 행정적으로는 지자체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정책 협약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정책 협약과 이제 입법 그리고 부분 정도까지는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대하고 정부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대한 광역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 공약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년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청년주택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행복연합 기숙사를 향후 5년간 6만 명에게 지원하며 대학생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설립을 대학에서 한다라고 해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계획이 돼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는 따벅 아파트하고 따벅 기숙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따벅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세대인지 또 갑자기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허원 후보. 김진영 후보 질의 시간이 6초쯤 남았는데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1 자유토론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까지 허원 후보 정당의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토론 계속해서 김병훈 후보의 순서입니다. 정당의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민 일자리 우선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공사의 지역민 40% 의무 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한 건강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로 가처분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장기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출산과 산후조리에 대한 염려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장기 요양시설 확충으로 서민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수용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요양시설을 만들어 자녀들은 안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가정과 같은 요양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소상인들을 끊임없이 빈곤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입니다. 부동산으로 졸부가 된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현재 연 5% 그리고 상가는 9%의 인상률이 적정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연금리가 1.5%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간 1.95%인데 우리 임대료는 인상률이 연 5%라는 점에서 상당한 고급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불사조가 뭐냐면 네, 김병훈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한된 2분이 다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들과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혜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정의당은 만 19세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 300만 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일하는 청년만 그리고 경쟁에서 성공한 청년만 혜택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시혜성 정책이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의 청년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모의 자산을 파악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내놓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5년 동안 60회에 나누어서 이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뭐 벌이가 괜찮거나 충분히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청년들에게는 지급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겠죠. 충분히 이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소득만 지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누어서 60회에 최고 80만 원씩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물론 지급함과 동시에 물론 관리도 함께 해야겠죠. 그 청년들이 함께 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같이 공공 일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같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줘야 하는 방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선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대를 합니다. 공정하게 사회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그런 출발 공정 지원금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간단한 걸 묻겠는데요.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찬성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작년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지방의회에서 그나마 있던 사회 선거구를 이혜원 후보께서 시간 다 쓰셨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한 질문 이해를 해드리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그대로 의석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승자 독식 구조를 깨트리고 소수 세력도 대표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런 방식으로 국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1분 30초씩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후보와 김병훈 후보의 1대1 자유토론 되겠습니다. 오지혜 후보 시작해 주시죠. 공약 말씀해주신 공약 중에 이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민의 일자리 구성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인프라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 활동,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라 함은 취약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조금 더 중소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중소기업을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건지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을 키워내자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의 대안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일자리를 창출시켜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는 만큼 기업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은 지자체에서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지자체가 그렇죠. 해주는 키워야죠. 형태. 그것을 네네. 혼자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키워주는 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그냥 대가 없이 우리가 대기업을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너무 많이 키워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해라라고 해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네. 네. 네, 그럼 새로 건립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역 내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럼 이제 그게 중소기업의 지원의 형태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공약으로 내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훈 후보의 답변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지희 후보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서는 남은 시간 쓰지 않으시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아 후보와 김병훈 후보의 1대1 응답 시간인데요. 김진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그 공약을 보다 보니까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부분이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기본소득을 연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그 재원 조달 방안에 추정 예산 연간 20조 원 추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아니요, 모릅니다. 네. 2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20조 원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이라면 사실상은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추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뭐 일부만 시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22조라는 정보는 어디서 보셨나요? 경기도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셨나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22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22조면은 저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갖다 한강 4대강에다 갖다 버린 그 금액이고요. 한 2조 정도 듭니다. 2조 정도 들고요. 이거 2조 정도 든다고 2조. 2조 정도. 예.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조가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예. 공약집에는 20조 원이라고 돼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다 0을 하나 더 붙였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었고요. 예. 일단은 그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같이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계층에 먼저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김진아 후보의 응답 시간은 끝났고요. 김병훈 후보 시간 여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그리고 청년들이 마땅히 취직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나왔고요. 대학을 다닐 때에도 기숙사는 모자라고 비싼 임대료 때문에 거주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졸업을 해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아주 그 기형적인 구조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상. 저는 경기도 의원이 된다면은 청년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금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학업 및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수당, 청년 취업 준비 수당, 청년 근로 네, 장려 김병훈 세제 후보께서도 답변 시간 다 쓰셨습니다.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서 허원 후보와 김병훈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허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복지급여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여 지역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도민들로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우리 정의당 후보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기초연금 등 복지현금 등에 대한 지방정부 매칭을 없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복지급여 중앙정부로 부담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답이 벌써 나와 있는 문제. 복지급여를 중앙정부에서 부담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방대학 지원 확대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을 공약하셨습니다. 지역 거점 4년제 산업대학을 지역별 1개 이상 전국에 20개 대학을 육성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이 포화 상태라 벌써 문 닫는 대학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실현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 내 4년제 대학이 설립 불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4년제 대학을 지을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너무 제가 봐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에요. 서울의 모든 학교가 4년제 대학교가 너는 서울대 나왔냐? 서울대 나온 학생들은 대우받는 사회. 또 그리고 지방대에도 똑같은 대학교 나와서도 우리나라도 저기 영국이나 이런 유럽처럼 미국처럼 한 학교에가 너무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다 어떻게 질 건지를 설립이 불가능한데 규제가 예. 돼 있어갖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 또 가진 자들의 의지가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진 않는 의지가 그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보다 그 사람들이 가진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강원도 어디로 통째로 옮겨 보십시오. 아마 강원도가 수도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교육에 대한 김병훈 후보 답변 시간 마무리 다 됐습니다. 허원 후보께서는 40여 초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예, 쓰겠습니다. 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 보호 및 보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장기요양시설 200개 조기 확대와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유한국당과 공약이 비슷하므로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여주시에 올해 개원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김병훈 후보의 정책에 관한 상호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혜원 후보의 시간인데요. 앞서 진행되는 토론을 보셨겠습니다마는 후보자 상호 간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형식입니다. 일문일답식의 질의응답보다는 가급적 여러 차례 발언을 나누어 질문해 주시고 답을 하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면 더욱 값지고 보람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후보 정당의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의당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노동조합 설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시간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경쟁을 통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모든 경기도 청년에게 300만 원의 공정 출발 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인에게 힘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골목 상권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듯이 작은 상점가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상가 임대료를 낮추겠습니다. 지역별 공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공정한 상가 임대차 거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복지로 내 삶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11%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과 생활의 조화, 저녁이 있는 삶,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정의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분을 드렸는데 1분 45초로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 1대1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지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정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저희도 이제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이제 만 19세에 300만 원의 그 출발금을 준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 19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환경이 변하는 시기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던가 취업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큰 변화가 있는 데라서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만 19세에 가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약간씩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입학금, 등록금이 필요하고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위해서 이제 뭐 옷도 조금 사야 되고 그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만약에 외부에서 살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주택이라던가 이런 걸 구하는 비용이 들어서 딱 들기에는 만 19세라는 그 정의보다는 약간 좀 생일이 아니라 이제 전환되는 시점, 그러니까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가 약간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혹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제 만 19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선거 연령도 이제 낮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만 19세이기 때문에 이제 만 19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만 19세가 되는 그 해에 모든 청년들이 대학을 가든 사회에 진입을 하든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든 간에 어쨌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소득에 상관없이 뭐 부모의 자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출발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게 저희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혜 후보 질문 시간 13초 남았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혜은 후보 40여 초 남았는데요. 답변 이외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이 청년 정책은 총체적으로 이제 봐야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 첫 발을 디디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시간을 주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죠. 꿈꿀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주겠다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 미래를 준비할 그런 자산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약이 나왔던 거고요. 이 공약 외에도 청년들에 대한 공약이 많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지급한다든지 공공기관에 청년 고용 할당제를 이제 올린다든지 3%에서 5% 올린다든지. 이혜원 후보 고맙습니다. 1분 30초 답변 시간 다 지났고요. 다음은 김진아 후보와 이혜원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김진아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9세 경기도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19세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지급을 하는 제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19세에 살아서 이 돈을 지급받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걸 받기 위해서 경기도로 영입되었다가 나간다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는 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청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어쨌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고
설계해야 될 나이인데 이 청년 이 300만 원 받자고 이제 뭐 이전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이걸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주거 문제든 이게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냥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저희 이제 지원금 같은 예, 예.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육아휴직 아빠 의무 할당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하고 같은 취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서요. 네. 그 저희가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이런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대한 의무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네. 채용에 있어서 출산 육아와 관련돼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자녀나 부모에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모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게 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정착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네. 이 아빠 의무 할당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모든 이제 아이를 낳는 부모들은 사실 이 육아 문제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이 모든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육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 여성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만 이런 육아 문제를 짚어주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도 구체적으로 이 육아휴직의 기간을 보장해서 아빠들이 육아를 전담하고 이 육아의 문제, 여성이 이 육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아빠에게도 공정하게 그런 육아휴직 제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진아 후보께서는 19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쓰시겠습니까? 그 청년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지금 사실은 똑같이 그 청년 정책으로 있으신데요. 청년 1인 가구,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늙은 노모를 모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고맙습니다. 가점을 시간 주는데 다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들께 1분 30초씩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쓰셨습니다. 이어서 허원 후보와 이혜원 후보의 1대1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민간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실현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원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물량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청업체나 계절업체도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물어보신 거죠? 예. 예, 원칙적으로 저희는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의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민간을 얘기하지 않고 공공 부분부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공공 부분이 먼저 저희가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그 산하 구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민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터 시행하기가 좋기 때문에 먼저 공공부 얘기를 한 것이고요. 민간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은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요. 중소기업 사장들도 되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거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다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원 후보의 질문 시간인데요. 1분여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지만 최 먼저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근로시간 단축이 안 되어서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일자리를 단축을 하다 보면은 이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계절 사업이나 그 하청업체들이 그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은 이 민간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고민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 대중교통 다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중교통 통합 공영화와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제일 좋은 방향인 거는 맞지만은 풀어야 숙제가 너무 많아서 임기 내에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 완전 그 버스 공영제를 고민하고 있지만은 네, 황원 후보 고맙습니다. 역시 1분 30초 제한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훈 후보와 이혜원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인데요. 앞서 1대1 토론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질문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 답변 시간을 적절히 나누고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김병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정의당의 이혜원 후보님. 우리 청년 공공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청년 이사제도를 활동해주고 취업 준비 생들에게 청년 임대주택도 공급해주고 거기다가 저희 당의 청년 기본소득도 같이 포함시키면은 정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죠 중소상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던데요. 중소상공인요? 예,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374개의 그 중소상인들의 상점을 네. 늘리겠다는데 그 1374개의 상점이라는 그 수치는 무엇을 뜻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네. 해서요. 그 현재 상점가가 이제 27개입니다. 근데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 상점가가 등록 예를 들어서 그냥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이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경우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숫자, 등록하겠다라고 지원하거나 등록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그 숫자가 1374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1374개의 상점가를 등록을 해서 이분들에게 상인 교육도 시키고 불공정 상담도 해서 이분들이 훨씬 더 재래시장처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요. 일단 넘어가시고요. 예. 아까 우리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단체 협상 의무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 방향은 경기도 산하기관에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과도적으로는 산하기관이 직접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 회복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고양시청 앞에서는 우리 청소 외주업체 영역 노동자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노조 조직률 10%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자들이 이 조직률이 높아져야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비정규직 노조가 네, 지금 고맙습니다. 하청업체 이혜원 후보 역시 1분 30초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김병훈 후보께서는 23초가 남아 있는데요.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서 저희 네. 당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청년 취업 수당과 청년 취업 준비 수당 그리고 청년 근로 장려 세제, 대학금 등록금 지원 등을 묶어서 청년 기본 소득으로 전환하고 이를 보편적 제한으로 안착시키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정책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연 1,0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5년에 60회 네, 한도 내에서 고맙습니다. 지급할 역시 수 있다. 1분 30초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후보 정당의 정책에 관한 상호 토론을 했습니다. 정책 검증 토론 마지막 순서는 오지혜 후보인데요. 앞서 보셨겠습니다만 시간 안배, 특히 답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지혜 후보 정당의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파주에서 자랐습니다. 남북이 대립각을 세울 때면 축제의 폭죽 소리도 폭격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만큼 불안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정권이 우리를 이런 의식 속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남북 교류를 지원하고 접경 지역으로 소외받는 경기 북부 지역의 통일경제 특구를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구석구석 빈틈없는 복지 경기도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선물하겠습니다.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공공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청년배당, 청년 최초 국민연금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부모 상담, 긴급 육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의 복지 지원 확대와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경기 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창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따스한 평화의 꿈, 여유로운 삶의 꿈, 국민들이 꿈꾸는 민주주의의 꿈을 더불어민주당이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네, 오지혜 후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1대1 자유토론입니다. 김진아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의료복지에 대한 제도를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진료를 받고 이것을 이제 후불제로 납부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보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되어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그리고 MRI 초음파 등 고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런 부분들 제도는 다 좋은데요. 이게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재정 확보가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가장 잘 납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의료보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득에 따라 좀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고르게 그 의료 복지를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가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간다면 조금 더 많은 그런 재정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소득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좀 적은 편이긴 한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두가 조금씩만 더 올리면 뭐 한 1,000원, 2,000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만 올리면 충분히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이제 의료비 후불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용환 도지사 후보님께서 나와서 이제 토론회 하는 거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비용을 병원이 이자를 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혹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병원이 여쭤봐도 이자를 될까요?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네. 병원도 이제 아시다시피 손님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극빈층이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이 됐거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청년이거나 노령층이거나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영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방하는 어떤 사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김진아 차원에서 후보 병원이 시간이 마무리가 들어올 거라고 됐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지혜 후보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첫 오지혜 후보와 김진아 후보의 1대1 토론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후보와 오지혜 후보 간의 1대1 토론입니다. 허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KDI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이 되도록 2019년과 2020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 감소 영향이 2019년 9만 6천 명, 2020년 14만 4천 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 교란이 될 수 있다며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게 이제 KDI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자 신문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계시는 고용정책국장 이상은 국장님께서 이제 하나의 페이지로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읽다 보니 이제 많이 이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통과를 시켜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KDI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한 전제하에서 고용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온 미국과 헝가리 수치를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을 하였다라고 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일단 모든 나라가 다 경제 구조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경제 구조를 가지는 나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한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소득의 주도 성장에서 말하는 소득은 절대 소득의 증가의 의미도 있지만 소득 분배의 개선도 의미한다. 즉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 임금 노동자 사이의 분배, 자본과 자본 간의 분배가 다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된다면 그게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임금 문제가 꼬인 것 중에 하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리려 하기 오지혜 때문이다. 후보 답변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허원 후보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주기로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서민 중산층을 위해 공약으로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경우 3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된 금액입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으로 157만 가구에 1조 1,400억 원이 지급되어 가구당 연평균 73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보존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썼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같이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허원 갖습니다. 후보께서도 발언 시간 모두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병훈 후보와 오지혜 후보 간의 1대1 토론입니다. 김병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당인데 이번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같이 손잡고 또 계약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에든 소득 분배는 다 고르게 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 모두가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노동자도 국민이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당의 입장으로서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제 사견인데요. 아니, 일단 사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당의 입장을 당의 말씀하세요. 입장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임기 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년 내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어떻게든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이 법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1,500원을 올렸어요. 지금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7,53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법이 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 대기업 눈치본이라고 통과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소상인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어느 정도는 미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크게 영향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임금 올려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경우거든요. 최저임금 올려줄게 해놓고 그럼 다시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는 행태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기초 광역의원이다 보니까 기초의회도 광역의회에서 다룹니다. 기초의회 4인 전국을 쪼개놨잖아요.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 좀 네, 해주시죠. 김병훈 후보. 네. 질문 마무리하셨고요. 답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기초선거구에 대해서 선거구 쪼개놓은 거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 4인 생각에 선거구 대해서 쪼개기. 어떻게? 4인 선거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30여 초 남았습니다. 네. 일단 그것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시네. 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굳이 안 쓰셔도 네네.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혜원 후보와 오지혜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이혜원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자꾸 최저임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난번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보면은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두 분은 2020년까지 1만 원을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은 2022년까지 1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 말씀하셨죠.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으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정의당의 심상정 그때 후보만이 최저임금 1만 원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 뭐 별 영향이 없다. 별로 혜택을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K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K다이 그 사례는요. 요즘 K다이 누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거 호구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최저임금에 기본국가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저임금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 민주당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답해 주시죠. 일단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배를 위해서 각자가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적당한 합의를 통해 이제 적당한 선의 임금을 확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이제 정부가 올려라고 해서 올리라고 하면 올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50여 초 남았습니다. 너무 이쪽 얘기만 해서 네, 네, 제가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5분의 상호 검증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인데요.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 실업률은 10.5%로 전국 평균 9.9%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퇴직 증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만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허원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리 당은 청년 및 노령층 등의 일자리 대책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 총괄과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청년 안심 따복 주택 및 따복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한학자금 대출제도 무이자 전환, 청년 장병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도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선호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와 고용복지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연계하여 어르신 근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교육지원법을 제정, 어르신 공업 분야 일자리 발굴과 어르신 통합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일자리 문제, 안전망 구축 정책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병훈 후보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청년 노령층 일자리는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및 노령층의 일자리 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 또는 일용직을 통해 일시적인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인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도의원 한 명이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가 청년 노령층 일자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청년 노령층 일자리 대책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속에 건강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민의 안정적인 고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훈 후보의 말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후보입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청년층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인구입니다. 청년들에게 무조건 일하라고 하기보다는 일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이니까요. 정의당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공정 출발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 할당제 5%를 실현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갑질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층에게는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을 활용하면서도 여가와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은퇴자 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여를 지원 확대해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후보의 시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저는 2009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많은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경기도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일자리를 해소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청년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의 업무 환경과 복지 개선을 통해 좋은 환경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 비용 및 스타트업의 단계적 지원을 하고 실패로 인한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공동 창업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후보 역시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고용 문제는 상징성이나 결혼, 출산과의 연관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청년기 일 경험은 향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정년 퇴직자를 위한 노년 일자리도 시급합니다. 2017년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청년과 고령자에게는 현장 학습과 평생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남한의 북한공단, 김포, 파주, 연천 등 북부 접경지대에 미군 반환 공여지 등을 활용하여 평화공단을 조성하여 북부 권역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부의 첨단 산업단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분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에서 못 더하신 말씀이 있으면 맺은말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각 1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병훈 후보부터 해주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민주평화당은 DJ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남북 화해 협력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평화당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통일 전문가 정동영, 개혁 전문가 천정배 의원은 정부 여당의 남북 평화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1년간 최저임금법 개혁과 드루킹 사건을 저지르고 또 자유한국당과 더러운 협력으로 지방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으며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통속으로 손을 잡아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DJ 정신으로 개혁과 평화를 선도하고 민생경제 해결에 앞장서는 우리 민주평화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잘해야 하고 국회도 잘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국회입니다. 특히 사사건건 개혁을 방해하는 제1야당이 문제입니다. 이제 정치구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제1야당을 교체해 주십시오. 그 전략적 대안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오비일학, 정의당이 날면 자유한국당이 떨어집니다. 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선택해서 제1야당 교체의 판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견인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일궈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과 성소수자, 또 우리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지혜 후보 맺은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나아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촛불 민심의 근엄한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흔들림 없이 견인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뜻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한 표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투표로 만든 살맛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든든한 결정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1년,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번영,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아 후보 맺은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인구 1,300만, 연간 예산 규모 약 22조 원의 잠재 성장률이 4.5%로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무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경기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남과 북, 성장과 분배, 전통과 첨단, 중소기업과 대기업, 도시와 농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균형을 갖춘 바른미래당에게 맡겨주십시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의 사업과 정책을 살피고 비판과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도청의 사업과 정책에 동의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쏟아붓는 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민간이 주축이 되는 혁신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의 경제, 교육, 문화, 환경이 동시에 살아나는 정책으로 성공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경기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허원 후보 맺은말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통하여 경기도를 무리 없이 이끌어 오시고 3년 연속 가장 안전한 경기도와 4년 연속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으신 남경필 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 몇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자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사장님들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화 복지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겠습니다. 양예필 도지사 후보가 재선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이고 경제를 살리고 독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보수를 살리기 위한 선거입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야당으로서 국민과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 후보의 맺은 말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 의회 의원 비례대표 토론회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경기도 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의 다양한 정책들이 제기가 됐고 후보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물론 오늘 13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토론자 5분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